저번 동영상에서는 카오디오에서 플랫하고 모니터적인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오디오에서는 이런 모니터적인 이런 플랫한 소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홈오디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오디오에서 플랫한 출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소스 출력, CD 플레이어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 소스 출력이 플랫하면 되고요. 다음에 프리앰프 출력이 플랫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실제 구동하는 파워앰프 출력이 플랫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스피커의 출력이 플랫하면 플랫한 출력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스피커를 제외한 이 세 가지 기기들이 얼마나 플랫하게 출력이 되는지를 보면 20Hz부터 20kHz의 출력 특성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모든 주파수의 레벨, 소리 크기가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 레벨들, 이 소리 크기, 이 주파수별 이 레벨들이 3dB,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벗어나지 않고요. 고급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0.1dB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플랫하게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오디오는 이 세 가지의 기기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자출 오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앞 스피커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트위터 2개, 미드우퍼 2개. 그래서 싱글 와이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스피커 배선이 하나로 이 미드우퍼와 트위터가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싱글 와이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앞 스피커가 과연 홈오디오처럼 플랫하게 출력이 될까? 그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카오디오는 홈오디오와 달리 뒷스피커가 추가로 달려있죠. 그렇다면 이 뒷스피커의 출력이 앞 스피커와 똑같이 출력이 될까? 이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만약 차량을 구입을 할 때 나는 음악 소리를 듣기 좋아해서 오디오 옵션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앰프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스 기기와 프리앰프가 통합되어 있는 이제 무출 오디오가 전면에 설치가 되고요. 파워 앰프는 보통 이제 트렁크나 의자 밑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옵션 오디오는 좀 전에 봤던 기본 사양 오디오, 자출 오디오와 스피커의 연결 방법이 좀 틀린데요. 먼저 미드 우퍼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는 미드와 트위터가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옵션 오디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미드 우퍼가 별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미드 우퍼는 풀 레인지로 출력이 될까? 좀 전에 제가 풀 레인지라는 의미는 20Hz에서 20kHz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플랫하게 출력이 될까?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트위터는 미드 우퍼와 별도로 스피커 배선이 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바이 와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싱글 와이어링과 바이 와이어링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은 제가 기존의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트위터 측에 연결된 앰프는 과연 플랫하게 출력이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풀레인지로 출력이 될까? 여기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리어 스피커는 싱글 와이어링, 그러니까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동시에 구동을 하는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 스피커도 플랫하게 출력이 될까?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홈 오디오든 카 오디오든 오디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장 많이 쓰는 투웨이 스피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투웨이 스피커는 보통 미드 우퍼와 트위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0Hz부터 20kHz까지의 모든 주파수를 입력을 해도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트위터의 성능에 따라 틀리지만 고음만 재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kHz로 보여지는데요. 1.5kHz 이상의 주파수만 재생을 하게 돼요. 미드 우퍼는 반대죠. 미드 우퍼 같은 경우에는 20Hz에서 20kHz의 풀 레인지 주파수를 넣어도 스피커에서 실제 재생하는 것은 고음을 재생하지 못해요. 중저음만 재생을 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나 미드 우퍼 같은 경우에는 풀 레인지를 입력을 하더라도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 재생 가능한 주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생하지 못하는 주파수를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S 값의 2배로 주파수를 커팅해주자. 미드 우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플랫하게 나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이 영역에서는 지금 분할 공진으로 갑자기 음압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플랫하게 나오는 특성 구간에서
잘라줄 필요가 있겠죠. 앰프에서 풀 레인지로 나오는 특성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거쳐 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 이상만 스피커로 입력이 되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는 로우패스 필터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이하만 입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하이패스 필터나 이 로우패스 필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네트워크라고 하죠. 풀 레인지 특성은 패시브 네트워크를 지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쁘게 하이패스나 로우패스 필터가 되게 됩니다. 이 커팅된 주파수가 스피커로 입력이 되게 되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빨간색 특성으로 재생을 하게 되고요.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특성으로 재생을 각각 하게 됩니다. 트위터와 미드우퍼에서 재생된 주파수가 합쳐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풀 레인지로 플랫한 특성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거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트위터나 미드우퍼 어느 한 스피커의 청취각이 변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봤을 때 미드우퍼와 트위터의 위치가 변해서 재생되는 시간이 틀리거나 이 재생되는 시간이 틀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청취자의 귀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미드우퍼의 콘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쪽이겠죠? 트위터는 이쪽이 될 테고요. 그러면 트위터가 청취자의 귀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되고 미드우퍼는 좀 늦게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미드우퍼의 뎁스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하는데 불과 뭐 10cm에서 15cm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변하게 되면 플랫했던 소리가 오른쪽 그림처럼 피크나 딥이 발생을 하면서 플랫한 특성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홈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좌우 트위터의 정중앙에 청취자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취각도 정확히 맞아야 플랫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홈오디오하고 전혀 얘기가 틀려지게 되죠. 만약 운전석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청취각이 문제가 됩니다. 각 스피커가 홈오디오에서는 청취자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약간 각도가 틀어져서 설치가 되는데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청취각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각도가 나오게 되죠. 심지어 대시보드에 트위터가 안착이 되어 있으면 이 트위터는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물론 유리에 반사돼서 들리긴 하지만. 두 번째는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전에 홈오디오에서 뭐 10cm, 15cm 차이로도 피크나 딥이 발생했지만 자동차 카오디오에서는 수십 cm의 타임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다음 세 번째는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거리입니다. 홈오디오에서는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수십 cm가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우퍼에 좀 전에 설명드렸 로우패스 필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드우퍼에 풀레인지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주파수가 간섭이 돼서 피크나 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홈오디오에서는 내가 방에서 청취를 할 때 그렇게 구조물이 심하진 않지만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각종 구조물에 의해서 반사와 회절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홈오디오보다는 훨씬 더 카오디오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주파수마다 전부 다 위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뭐 굉장히 깊은 득딜이나 굉장히 높은 피크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면 과연 소리가 들을만 할 거냐, 그거는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구형 차량의 경우에는 카오디오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대로 사운드가 들렸죠. 하지만 신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카오디오 음질 개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선 작업이 이퀄라이징입니다. 이퀄라이징은 스피커에서 이렇게 낮게 출력되는 주파수 구간은 이 순정 오디오에서 높게 출력을 해주고, 반대로 순정 스피커에서 이렇게 높게 출력되는 구간은 이 순정 오디오에서 낮게 출력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말이죠. 사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로 나타난 문제를 조치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원인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죠. 우스갯소리로 카오디오 1000만원짜리 소리가 홈오디오 100만원짜리 소리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DSP 프로세서가 적용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카오디오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죠. DSP 프로세서를 장착을 하면 자동차에서도 홈오디오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DSP 프로세서를 통해 홈오디오와 같은 플랫하고 모니터적인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플랫하고 모니터적인 소리를 만들 때 프로세서 작업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DSP 프로세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대부분의 순정 카오디오는 플랫한 출력 특성을 보이지 않고 순정 스피커의 특성과 순정 스피커의 장착 위치, 그리고 차량 구조에 맞게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스피커를 교환하든 앰프를 장착을 하든 DSP 프로세서를 장착하든지 간에 이런 순정 카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모르고는 정확한 카오디오 튜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순정 카오디오의 주파수별 출력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